책값이 평균 2만원에 달하는 시대입니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나오는 것보다 비싸요. 요즘엔 몇 번 안 담아도 10만원이 훌쩍 넘어서 솔직히 조금 부담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이게도 불과 20년 전엔 책값 50%, 70% 떨이가 가능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옛날엔 부모님들이 50%씩 할인할 때 삼국지 전집, 어린이 동화 전집 이런 책을 얻어왔는데 이젠 그런 모습도 보기 힘들어졌어요. 심지어 10년 전에 나온 오래된 낡은 책도 정가 그대로 내야 됩니다. 책값 할인이 많이 되면 세일 기간에 한 권이라도 더 구매할 텐데 이걸 왜 막는 건지, 왜 책값이 모두 비슷비슷한 건지 단 5분 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온라인 서점들은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기본 30%에서 50% 할인을 쏟아냈어요. 책 한 권만 사도 무료 배송에 책값보다 비싼 사은품까지 껴주는 미친 경쟁의 시대였습니다. 반면 독자들한테는 천국이었죠. 그런데 왜 지금은 이런 할인 행사를 볼 수 없는 걸까요? 독자들에겐 천국이었던 이 할인이 누군가에겐 지옥이었기 때문이죠. 온라인 서점은 출판사에서 책을 대량으로 가져오니까 책을 저렴하게 받아서 할인을 많이 해줄 수 있었어요. 반면에 동네 서점은 많아야 10권씩 가져오니까 책의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할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가격 경쟁에서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얼마나 심각했냐면 1990년대 중반 전국에 5,000개나 되던 서점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대로 가면 동네 서점 다 죽어. 그래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2003년 도서정가제가 시작됩니다. 2003년 처음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신간만 보호했어요. 출간된 지 18개월이 지나면 마음껏 할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책이 나오면 방책이 나온다고 출판사들이 꼼수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신간을 대량으로 찍어서 창고에 쌓아둔 뒤에 18개월 기다렸다가 반값 떨이로 푸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아예 처음부터 나중에 할인할 걸 대비해서 정가를 부풀려 책정하는 출판사도 생겼어요. 독자들은 겉으로는 할인 많이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품 가격에 책을 사는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4년 칼을 제대로 빼듭니다. 신간이든 구간이든 모든 책을 최대 15%까지만 할인해라. 10년 된 책이든 20년 된 책이든 옛날 오래된 책조차 저렴하게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쯤 되면 유사한 정책이 하나 생각나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흔히 단통법이라고 핸드폰 구매할 때 할인폭을 정해준 법이에요. 결국 구매자 모두가 비싼 가격에 핸드폰을 구매하게 되면서 25년 7월에 단통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책만큼은 정가제를 계속 유지하는 걸까요? 정부와 출판계의 답은 명확합니다. 책은 공산품이 아니라 문화 공공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격 경쟁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돈 되는 자극적인 베스트셀러만 살아남고 철학책, 시집, 과학책처럼 기초학문 서적, 재미없고 지루한 책은 아예 출판조차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려워 보여서 포기했던 책인데 마침 세일하니까 도전해 볼 수도 있죠.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2020년 이런 의문을 품은 한 작가님이 도서정가제는 헌법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로 3년이 지났습니다. 23년 7월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종이책 시장 보호와 문화 다양성 보존이라는 공익이 소비자 불편보다 크다는 논리였죠. 여기서 의문이 하나 더 생겨요. 도서정가제는 정말 다양성을 보존하는 기능을 할까요? 통계 자료를 보면 책의 다양성은 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요. 책의 종류가 증가하고 있고 순수과학, 철학책도 꾸준히 출간되고 있죠. 하지만 비중으로 보면 소설과 사회과학책 비중이 늘면서 순수과학, 철학책 비중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면서 철학책 출판 비중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매니아층이 원래 두터웠던 분야라 도서정가제가 아니었어도 지금의 비중을 유지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결과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 국민들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62.1%가 개선해야 된다. 15%는 폐지해야 된다. 사실상 77%의 국민이 현재 도서정가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도서정가제, 우리나라만 문제인 걸까요? 사실 도서정가제는 1981년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법제화되었어요. 그리고 독일도 88년부터 실시해서 100년 넘게 유지하고 있죠. 심지어 할인폭도 우리나라보다 빡빡합니다. 프랑스는 최대 5%, 독일은 최대 2%만 할인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나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프랑스와 독일은 이 빡빡한 규제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든요. 프랑스는 출간 후 2년, 독일은 출간 후 18개월이 지나면 자유롭게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어요. 오래돼서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진 책, 악성재고가 되어버린 책을 할인해서 독자들의 선택권을 더 넓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선택권을 넓히면 독서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가장 최근에 조사된 우리나라 성인 독서율 통계를 보면 1년에 책을 한 권이라도 읽는 사람이 50%도 되지 않습니다. 2명 중에 1명도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유는 많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핸드폰이 출현한 거죠. 통계 자료를 봐도 2007년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는 시기에 맞춰서 독서율은 꾸준히 줄어왔어요. 이렇게 추락하는 추이를 가격 할인으로 전부 방어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한 번씩 빅세일 기간을 통해서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한편으로는 AI가 발전하면서 책 집필이 조금 수월해지기도 했고, 최근 딸깍 출판이 논란된 것처럼 저품질 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책도 보호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반응이 좋다면 앞으로도 우리나라 도서시장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